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안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간극이 있는지 앞으로 물가는 또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영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 소비자 물가가 2%대라고 하면 안정적이라고 한다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가 정부 목표가 2%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근접을 해서 안정적이다라고 정부는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들이 가장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느끼는 장바구니 그렇죠. 물가입니다. 최근에 폭염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이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네. 올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배추입니다. 네. 10kg 그 도매 가격을 한번 봤더니요. 와. 딱 10일 사이입니다. 10일 사이에 90.8%가 올랐어요. 2만 원대로 지금 올랐고요. 더해서 무도 70.1%, 10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양배추도 많이 올랐네요. 네,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먹는 참외도 10일 동안 36% 올랐는데요. 이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 가공식품도 많이 사게 되는데 7월 기준으로 보면 1년 사이에 6.8%가 올랐고요. 가공식품이요. 네. 외식 물가도 한 5.9%, 택시비도 한 17%가량 올랐고요. 전기요금 7월에 25% 올랐습니다.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사실 에어컨 전원에 손이 절로 가는데 조금은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이 여름철 또 하나의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건데 지난해 여름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전기 요금을 얼마나 냈나 봤더니 평균 한 달 평균 427kWh 네. 돈으로 하면 한 6만 6천 원 정도를 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료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한 8만 원대를 올해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여름은 이제 덥잖아요. 만약에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서 10%더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라게 되면 요금이 25%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누진제 때문에 사실상은 50% 이상 더 오르게 되는 그럼 겁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4인 가족으로 이제 단순 계산하면 한 10만 원대까지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더위가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이제 무더위만 잘 넘기면 앞으로의 물가는 좀 완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물가 하락,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이유 가장 큰 게 바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석유하고 농산물 가격을 뺀 걸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원이 되는 물가인데 이거는 끈적끈적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는 3.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네. 1월부터 7월까지를 누계를 한 것은 4.5% 상승했는데요. 이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린 주 요인이 바로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게 네. 사실은 기저효과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달은 올해 남은 달은 이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요.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또 오를 것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악재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석유류가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최근 6주 연속 상승을 해서요.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82달러 안팎에서 지금 상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걸 재확인하면서 계속 상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식량 가격도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빨간 선이 올해 상황인데 지난달에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지난해 네. 3월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지난달에 1.3%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이 주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흑해 곡물 협정을 해서 곡물을 좀 안정적으로 배송하게 했었는데 이게 파기가 되면서 곡물을 다시 상승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이후에서 이제 계속 떨어진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고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밀 가격, 우리나라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이 밀 수입 많이 하는데 밀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세계 제1의 쌀 생산국이 인도인데 인도가 수출 제한 조치하게 되면서 쌀 가격도 상승을 해서 석유도 그렇고
그렇고 곡물 가격도 그렇고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 하반기에 2% 소비자 물가가 아닌 3%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도 높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요? 현재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금리도 조금 당분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지금 금리 상승 기조가 뭐 전문가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에 이제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네. 물가 기조가 계속해서 압력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내년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